600m 앞 신호위반지 지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많은 사람을 이방원 세력으로 끌어들였으며 새로운 경로로 민씨의 안내합니다. 남동생 민무구 민무진은 이방원의 신복이 되는 등 민씨 가문은 온 집안의 힘을 끌어다 이방원에게 몰아줬습니다. 또한 민씨는 정두전이 사병을 격파하고 무기를 몰수할 때 몰래 무기를 빼돌려 아버지 민재의 집에 숨겨뒀습니다. 1차 왕자의 난 때는 정두전과 남은의 술자리가 무르익었음을 확인했으며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이방원을 빼돌렸죠. 뿐만 아니라 2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이 차마 형을 해치지 못하겠다며 주저하자 민씨는 직접 이방원에게 갑옷을 입히며 그를 독려했는데요. 그런데 싸움 도중 민씨 가문에서 기르던 말 한 마리가 집으로 돌아오자 민씨는 직접 무기를 들고서 그이가 싸움에서 패한 것 같은데 내 이렇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내 직접 나가서 싸울 테니 말리지 말거라 라며 전투에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녀들이 말려서 싸움에 출전하지는 못했죠. 이렇듯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 동안 그녀의 활약은 절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자 민씨도 왕비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태종의 여성 편력. 뭐라? 전하께서 또 젊은 여인을 침소에 들이셨단 말이냐? 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당장 전하를 찾아뵈어야겠어. 아니, 부인이 여기 웬일이오? 전하, 어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전하를 보필해 왔사온데 어찌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왕위에 오른 태종은 하루가 다르게 젊은 여인들을 잠자리에 들였습니다. 그러자 안 그래도 기가 세고 질투가 심한 원경왕후는 그때마다 짜증을 부렸는데요. 참다 못한 태종은 결국 왕이 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원경왕후와 별거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중전의 투기가 심해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다. 내 당분간 여기서 지낼 테니 그리 알도록 하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 600m 앞 서대전 내거리에서 서대전면 방면 우회전입니다. 부르더니 질문을 하나 합니다. 과거에 임금과 신하들은 몇 명의 부인을 둘 수 있었는가? 왕은 총 9명의 부인을 둘 수 있었고 경대부는 2명, 선비는 1명의 부인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태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후궁을 9명이나 들여버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원경왕후가 아니죠. 민씨 가문에서 거느리던 노비 중에 김씨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태종이 왕위에 오른 후 김씨는 궁궐에 들어와 궁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미모가 상당히 출중해서 태종은 종종 그녀를 침소로 불러 잠자리를 가지곤 했는데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원경왕후는 김씨를 불러 크게 꾸짖습니다. 니까짓게 감히 주상전하와 잠자리를 해. 한 번만 더 주상전하께 교태를 부렸다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줄 알아라. 원경왕후가 김씨를 혼냈다는 소식을 들은 태종은 이에 질세라 원경왕후에게 벌을 줍니다. 뭐라? 중전이 그런 말을 해. 여봐라. 중전을 모시는 내시와 시녀들을 모두 내치도록 하라. 겉보기에는 내시와 시녀들에게 벌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경왕후에게 벌을 준 거죠. 김씨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태종의 총애를 받던 김씨는 결국 태종의 아이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째선지 임신한 지 3개월이 된 김씨는 궁을 나갔습니다. 태종이 아이를 숨기려 한 건지 아님 원경왕후가 먼저 알아채고 밖으로 빼돌린 건지 아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김씨가 궁을 나오자 원경왕후는 그녀를 옛날에 살던 집으로 보내더니 가두어 놓고 학대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 출산이 임박하자 원경왕후는 김씨를 문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이때 날씨는 음력 12월로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함께 칼바람이 불때였습니다. 내쫓긴 김씨는 그대로 얼어 죽을 뻔하였으나 김씨의 오빠가 근처에 천막을 짓고는 거기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요. 결국 김씨가 아이를 낳자 원경왕후는 둘을 한 오두막으로 옮겨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난 후 아직도 김씨와 아기가 살아있자 그제서야 둘을 집으로 보내줬는데요. 이 일이 다 있은 후에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태종은 대신들에게 이 얘기를 꺼내면서
민씨 가문이 얼마나 잔악한지 아시겠소? 이러한 악행을 낱낱이 밝혀 역사책에 상세히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도록 하시오. 라고 말하며 분노했습니다. 태종과 원경왕후의 사이는 이 정도로 나빴는데요. 그런데 태종의 이러한 여성 편력이 단순히 태종이 여자를 좋아해서였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왕위에 오르기 전엔 여자 문제로 원경왕후의 속을 썩였다는 얘기가 딱히 없을 뿐더러 그냥 여성 편력 때문이라고 하기엔 노골적으로 원경왕후를 박대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태종의 이러한 행동은 민씨 가문을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원경왕후의 성격을 긁으며 민씨 가문이 잘못을 저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경고 안내를 시작합니다. 태종은 민씨 가문을 몰락시킬 그럴듯한 명분을 찾아내는데 잠시 후 유턴입니다. 최프로님, 실습볼이 또 1위 했대요. 알고 계셨어요? 아유, 뭐 새삼스럽게 물어봐. 내가 그동안 침공이 몇만 개인데. 선의파도 1406년 8월 18일 왕위에 오른 지 채 6년도 되지 않았는데 태종은 조영무를 부르더니 충격 발언을 합니다. 내가 왕위에 오른 뒤로 천재지변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보니 하늘이 화가 난 모양이다. 하늘의 뜻에 따라 이만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니 그리 알도록 하라. 그러자 난리가 난 대신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전하께서 아직 강건하신데 어린 세자에게 양위라뇨. 게다가 상황도 이미 두 분이나 계시는데 약 600m 앞 신호위반리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그러나 그날 밤 내시를 부른 태종은 조용히 명령을 내리는데요. 세자에게 옥새를 가져다 주어라. 그렇게 몰래 세자궁에 옥새를 가져다 둔 내시. 그러자 다음날 이 사실을 한 대신들은 다시 한번 궁궐 앞에 엎드려 난리를 칩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그렇사옵니다. 왕위를 넘기시는 일을 그렇게 신들 몰래 처리할 수는 없사옵니다. 제발 옥새를 도로 가져가시고 명을 거둬주시옵소서. 하지만 태종은 물러서지 않는데요. 내 이미 뜻을 밝혔으니 절에는 없다. 무엇하느냐? 이들을 모두 내쫓고 성문을 닫아버려라. 그렇게 며칠간 대신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태종은 갑자기 이숙번을 부르더니 난데없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어머니께서 나타나시더니 나를 꾸짖으시며 네가 나를 굶기려 하느냐 라고 하시던데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냐. 눈치 빠른 이숙번은 태종이 정확히 원하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신의 생각엔 전하께서 어린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셨다가 혹시라도 종묘 사직이 위태로워지면 모우께서 굶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모우께서 직접 꿈에 나와 다그치신 것 아닐까 합니다. 어쩔 수 없고 내 모우를 생각해 양위를 철회할 테니 대신들에게 전하도록 하라. 이렇게 선의파동은 끝이 났지만 태종은 왜 약 갑자기 600m 이런 앞 식으로 신호위반리 벌인 걸까요?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민무구 민무질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태종의 삼촌이자 영의정 부사로 있던 이화라는 사람이 민무구 민무지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1년 전 전하께서 세자께 약 300m 앞에서 계백로 1685번 길 방면 우회전입니다. 두 형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며 내심 선의를 원한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전하께서 일전에 임금에겐 아들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고 했느냐 라고 물으시자 민무구는 그렇습니다. 잠시 후 세자 외에 우회전입니다. 영특한 아들이 없는 게 잠시 낫다고 후 생각하옵니다.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라고 있습니다. 대답했는데 이는 약 왕실의 150m 자손들을 앞 어린이 제거할 것이 보호구역입니다. 분명합니다. 시속 30km로 세우정하세요. 자기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대전역입니다. 핍박하고